포식자가 먹잇감을 공격하는 이야기. 이건 정말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모든 먹잇감이 순순히 당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식자에게 맞서 스스로를 지켜낸 동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22. 딱따구리 뱀과 사투를 벌이다. 아주 작고 귀여운 크림슨 크레스트 딱따구리 한 마리가 무려 길이 약 3m에 달하는 거대한 뱀과 맞서 싸웁니다. 이 딱따구리는 자신의 둥지를 지키기 위해 몸집 차이가 엄청난 상대에게 용감하게 덤벼듭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 꽤 마음이 아픕니다. 뱀은 정말 집요합니다. 계속해서 작은 새를 공격합니다. 이 딱따구리는 뱀에게 최소 4번이나 물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번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같은 자리에 서서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뱀들은 원래 새 둥지를 자주 노리는 포식자입니다. 알이 있든 새끼가 있든 딱히 가리지 않고 발견하는 대로 먹어치웁니다. 하지만 이 작은 딱따구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둥지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확고합니다. 온 힘을 다해 뱀을 쪼아대며 공격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라도 새끼들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싸우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종을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아기를 지켜야 할 순간이 오면 이렇게까지 놀라운 본능과 용기가 발휘되는 거죠. 어쩌면 정말로 킹코브라조차 두려워할 만한 뱀 사냥꾼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9위. 어미 코끼리 악어를 밟아 죽이다. 어미라는 존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세상에서 가장 사납고 가장 단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아프리카 코끼리 한 마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인 나일악어와 맞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이 악어는 아기 코끼리를 몰래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아기의 엄마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미 코끼리는 분노합니다. 지체할 것도 없습니다. 어미 코끼리는 아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즉각적으로 처리합니다. 강력하고 정확한 발구르기로 악어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몇 번의 발길질이면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 어미 코끼리는 길이 약 4.5m에 달하는 악어를 얕은 강물 속에서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이 장면은 잠비아 잠베지강 인근에서 사파리 투어를 하던 관광객에 의해 촬영된 영상입니다. 관광객들은 이 갑작스럽고 격렬한 장면에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코끼리를 온순한 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만약 코끼리를 위협하거나 특히 새끼에게 위험을 가한다면 이 거대한 동물은 상상 이상으로 무서운 힘을 드러냅니다. 이 악어는 처음부터 승산이 없었던 싸움을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18위. 어미닭. 독수리와 싸워 병아리를 지키다. 또다시 어미가 새끼를 지키는 장면입니다. 정말이지 포식자들은 왜 그렇게 엄마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배우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닭 한 마리와 독수리 사이에 아주 위험한 싸움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는 이 암탉은 자신의 병아리들이 독수리의 한 끼 식사가 되는 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합니다. 상당히 거친 싸움입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부리를 가진 전형적인 맹금류입니다. 반면 닭이 가진 무기라고는 부리와 그리고 말 그대로 넘쳐나는 투지뿐입니다. 하지만 이 암탉은 조금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새끼들을 지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암탉은 최대한 몸을 크게 보이게 만들고 분노한 듯 날뛰며 독수리를 향해 반복해서 돌진합니다. 독수리가 공격을 시도할 때마다 암탉은 즉각 맞대응합니다. 발로 밟고 핥히고 쪼아대며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가 잠시 뒤로 물러서면 암탉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 거세게 압박하며 몰아붙입니다. 상대가 완전히 물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상은 두 동물이 여전히 격렬하게 맞서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만큼은 이 용감한 어미닭이 싸움에서 이겼기를 바랄 뿐입니다. 17위. 하마 사자의 머리를 물다. 잠자는 하마는 건드리지 마라.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장면입니다. 굳이 건드려야 한다면 최대한 멀리서 조용히 지나가는 게 상책이겠죠? 이 영상은
케냐의 마사이마라 국립보호구역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한 암사자가 풀숲을 지나가다 풀밭에 누워 쉬고 있는 하마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암사자는 하마가 방심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나 최소한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마는 사자의 움직임을 즉각 감지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몸을 돌려 엄청난 턱으로 사자의 머리를 물어버립니다. 머리를 물린다는 건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마의 이빨은 거대하고 턱의 힘은 뼈를 으스러뜨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실제로 하마의 턱은 나무배를 반으로 쪼갤 수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암사자는 머리가 몸에서 떨어지기 전에 간신히 하마의 입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분명 큰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아마 다시는 하마에게 쉽게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사자는 하마라는 동물을 보면 최대한 거리를 두고 피해 다닐 가능성이 큽니다. 16위. 떠돌이개 암사자와 맞붙다. 이 작은 개가 용감한 건지 아니면 무모한 건지는 솔직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사자 두 마리에게 덤빈다는 선택은 아무리 봐도 현명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영상은 인도의 기르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이곳을 떠돌던 한 들개가 아시아 사자 두 마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이 상황은 좋게 끝날 리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누구나 그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번에는 운이 용기를 편들어줍니다. 이 작고 말라 보이는 개는 믿기 힘들 만큼 대담하게 행동합니다. 암사자를 향해 짖고 심지어 물려고 덤비기까지 합니다. 몸집도 힘도 압도적으로 사자가 우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개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인도 산림청 관계자들과 영상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떠돌이 개들이 야생동물에게 질병을 옮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일부 질병은 대형 고양이과 동물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사자가 굳이 싸움을 피한 이유가 단순히 귀찮아서였을지도 모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이 들개는 무모해 보이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살아남습니다. 아마 이 암사자들은 이 개와 싸우는 게 전혀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5위. 버팔로 대 사자. 이 영상은 처음엔 꽤 안타까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버팔로 한 마리가 사자의 공격을 받고 있고 상황은 점점 버팔로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버팔로가 큰 위기에 빠질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때 다른 버팔로들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순식간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한 마리의 버팔로가 곧바로 사자에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뿔로 사자를 걸어 올려 아무렇지도 않게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마치 사자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말이죠. 사자가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버팔로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거대한 뿔로 사자를 밀어내며 귀찮은 벌레라도 쫓아내듯 처리합니다. 아프리카 버팔로는 성격이 매우 사납고 예측하기 어려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집도 엄청나게 크고 무기도 확실합니다. 이 동물들은 포식자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사냥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에 위협을 알아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심지어 위협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먼저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팔로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다음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거대한 체구와 치명적인 뿔을 가진 이 동물은 절대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흥미로운 점은 버팔로가 사람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위협을 느꼈던 사냥꾼의 얼굴을 다음 날까지도 기억하고 먼저 공격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성향은 사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버팔로의 최선의 방어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이받는 것입니다. 위협을 느끼는 순간 경고 없이 돌진합니다. 상대가 실제로 해를 끼칠 의도가 없더라도 그 사실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사자는 완전히 밀려나고 버팔로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14위. 항구물범 대 거대 태평양 문어. 거대한 문어를 상대로 한 끼 식사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솔직히 말해서 꽤 무모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항구물범은 이 거대한 문어를 특히 좋아하는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물론 문어가 순순히 잡혀줄 리는 없습니다. 이 영리하고 성질급한 생물은 자신을 노리는 상대에게 아주 치열하게 맞섭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인근 바다에서 촬영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물범은
문어를 붙잡고 그대로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상황은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문어가 물범의 머리 전체를 자기 몸으로 꽉 감싸고 있는 겁니다. 두 동물은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입니다. 이 치열한 사투는 무려 10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승부는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어는 강력한 촉수와 혓바늘로 상대를 조이지만 물범 역시 끈질기게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집요함에서 앞선 쪽은 물범이었습니다. 물범은 끝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아주 푸짐한 식사를 손에 넣습니다. 아무리 무장을 잘 갖춘 생물이라 해도 끝까지 버티는 상대 앞에서는 결국 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3위 닌자쥐, 방울뱀의 공격을 피하다. 사이드와인더뱀은 독을 가진 살무사류로 일반적으로는 뿔방울뱀으로도 불립니다. 솔직히 말해 마주치고 싶지 않은 뱀 중 하나죠. 특히 어두운 밤에 이런 뱀을 만난다면 대부분의 작은 동물들은 끝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캥거루쥐에게는 이 이야기가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사막에서 연구자들이 여러 밤에 걸쳐 사이드와인더뱀과 캥거루쥐의 만남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작은 설치류는 단순히 운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회피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캥거루쥐는 이름 그대로 길고 탄력 있는 뒷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는 도망칠 때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뱀이 순식간에 공격을 시도해도 캥거루쥐는 그보다 더 빠르게 점프해 공격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심지어 뱀의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발로 뱀의 얼굴을 걷어차는 장면도 관찰되었습니다. 물리는 일 없이 정확하게 반격까지 해내는 겁니다. 뱀의 속도가 아무리 빠르다 해도 이 캥거루쥐는 그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닌자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12위 아기 펭귄들, 거대한 바다제비를 물리치다. 어린 펭귄들이 어른 없이 바다에 나와 있는 모습은 포식자에게는 아주 쉬운 먹잇감처럼 보입니다. 특히 거대한 바다제비에게는 말이죠. 이 바다제비는 날개를 펼치면 길이가 약 180cm에 달하는 상당히 큰 새입니다. 크고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포식자입니다. 처음으로 어른 없이 바다에 나선 아기 황제 펭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존재입니다. 처음에는 바다제비가 실제로 공격에 성공합니다. 무리에서 펭귄 한 마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기 펭귄은 재빠르게 몸을 비틀며 바다제비의 부리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순간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아기 펭귄들은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실행합니다. 바로 숫자의 힘입니다. 이 작은 펭귄들은 서로 몸을 바짝 붙여 원을 이루며 서서 서로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몸을 최대한 세워 바다제비를 향해 맞섭니다. 이렇게 되자 양쪽은 한동안 팽팽한 대치 상태에 들어갑니다. 바다제비는 원 옆에 앉아 틈을 노리며 기다립니다. 그때 뜻밖의 아군이 등장합니다. 작지만 아주 사나운 아델리 펭귄 한 마리가 현장으로 달려옵니다. 이 작은 펭귄의 등장은 상황을 단번에 끝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델리 펭귄은 혼자서도 바다제비를 몰아내고 황제 펭귄 아기들이 무사히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1위 슬렌더 몽구스 블랙맘바를 잡다. 아주 작은 동물이 지극히 위험한 포식자와 맞선다는 건 상상만 해도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뱀 중 하나인 블랙맘바에게 맞서는 작은 동물이 있습니다. 블랙맘바의 독은 사람에게 치명적일 정도로 강력합니다.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치사율이 매우 높기로 유명한 뱀입니다. 그런 상대에게 덤빈다는 건 정말 미친 짓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작은 포유류 슬렌더 몽구스는 그 위험을 감수합니다. 아마도 근처에 자신의 둥지나 새끼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몽구스는 목숨을 걸고 이 치명적인 뱀을 막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몽구스는 오래전부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뱀들을 상대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랙맘바처럼 공격적이고 독성이 강한 뱀도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몽구스는 빠른 움직임과 정확한 타이밍으로 뱀의 공격을 피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몽구스에게는 하나의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뱀의 독에 대한 강한 내성입니다. 이 덕분에 몽구스는
다른 동물이라면 즉사했을 공격을 견디며 끝까지 싸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작지만 대담한 몽구스가 블랙맘바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12. 임신한 코뿔소, 굶주린 사자들을 물리치다. 이런 상황 상상해보세요. 한가롭게 물웅덩이에서 몸을 식히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 무리가 나타나 당신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의도 없죠. 물에서 나올 때까지 주변을 맴돌며 기다리기만 합니다. 수건이라도 건네줄 법한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이 코뿔소는 마지못해 물에서 나옵니다. 그 순간 사자들이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숫자로 보면 사자 3마리가 1마리를 상대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사자들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코뿔소는 그냥 평범한 코뿔소가 아닙니다. 임신한 상태였고 몸집은 거대하며 피부 두께만 해도 몇 센티미터에 달합니다. 게다가 엄청난 힘과 날카로운 뿔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물에서 완전히 나온 뒤 사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맞붙자 상황은 단번에 달라집니다. 이 코뿔소는 사자들을 상대로 훨씬 영리하게 움직입니다. 몇 번의 짧은 추격만으로도 사자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립니다. 결국 사자들은 이 거대한 상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물러납니다. 놀라운 건 이 코뿔소가 거의 숨도 차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압도적인 체격과 힘, 그리고 어미가 될 존재의 본능까지 더해지자 사자들은 전혀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9위. 어미곰 새끼를 지키기 위해 호랑이와 싸우다. 이 장면은 인도 타도바 국립공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지역은 여름이 되면 기온이 극도로 올라가 동물들이 물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물웅덩이는 모든 동물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고 그만큼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포식자들 입장에서는 아무 노력 없이 먹잇감을 기다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호랑이 역시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가에 나온 곰 새끼를 발견하고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그 새끼 옆에는 어미나무 늘보곰이 함께 있습니다. 호랑이가 덤벼드는 순간 어미곰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내 곧바로 맞서 싸웁니다. 두 동물은 무려 15분 가까이 격렬한 싸움을 벌입니다. 서로를 물고 핥히고 으르렁거리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보통이라면 호랑이가 훨씬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새끼를 지켜야 하는 어미의 힘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어미곰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로 호랑이를 막아섭니다. 결국 두 동물은 각각 상처를 입은 채로 떨어져 나옵니다. 몸 곳곳에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 상처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곰 새끼는 끝까지 무사했다는 점입니다. 호랑이는 이 힘겨운 싸움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결국 더 쉬운 먹잇감을 찾아 자리를 떠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까지 힘을 써야 하는 싸움은 아무래도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8위. 하마무리 악어를 쫓아내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탄자니아의 한 물웅덩이에서 50마리 넘는 하마들이 모여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악어가 나타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는 이유로 하마들의 등 위를 그대로 밟고 지나가려 합니다. 자연의 질서상 악어가 하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면 둘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하마와 악어는 둘 다 매우 강력한 턱을 가진 동물들이니까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몸집이 작은 악어 한 마리가 거대한 하마무리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려 한 겁니다. 그건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하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턱을 가진 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 힘은 악어조차 포함될 정도로 막강합니다. 게다가 하마 한 마리의 체중은 수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동물 수십 마리 사이에 끼인 악어는 존재감조차 희미해집니다. 하마들은 자신들을 디딤돌처럼 사용하는 이 악어의 행동에 상당히 불쾌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불쾌함을 아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마들은 악어를 입으로 붙잡아 그대로 물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자세히 보면 하마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쟤는 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7위. 하이에나 무리와 맞서는 타조. 새로 태어난 타조 새끼 무리는 세렝게티 초원에서 원치 않는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 관심의 주인공은 바로 하이에나입니다. 상황은 처음부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이에나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아주 강력한 포식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작고 연약한 새끼들, 그리고 그들을 지키는 건 아빠 타조 한 마리뿐입니다. 보통 이런 구도라면 결과는 뻔해 보이죠. 하지만 새끼를 지키는 부모를 절대 얕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타조는 더 그렇습니다. 하이에나들은 특유의 웃음소리 같은 울음으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초원을 돌기 시작합니다. 이건 명백한 포위 행동입니다. 하이에나는 아주 영리한 사냥꾼입니다. 숫자의 우위를 이용해 상대를 지치게 만든 뒤 마지막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 타조는 그 전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엄청난 힘을 가진 다리입니다. 보통은 시속 70km에 가까운 속도로 달아나지만 지금은 도망칠 수 없습니다. 뒤에 지켜야 할 새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조는 정면 대응을 선택합니다. 타조의 발차기는 포식자를 심각하게 다치게 하거나 정확히 맞으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발끝에는 날카로운 발톱도 달려 있습니다. 이 아빠 타조는 이 무기를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하이에나를 향해 돌진하고 발로 차고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몰아붙입니다. 결국 하이에나들은 이 만만치 않은 상대를 포기하고 물러납니다. 타조는 새끼들을 안전한 쪽으로 유도하며 위험을 멀리 떼어냅니다. 그렇게 모든 새끼들은 무사히 살아남습니다. 6위, 호저 표범을 막아내다.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몸집이 큰 맹수와 가시투성이 설치류의 대결입니다. 체중 약 18kg 정도의 설치류가 수백 킬로그램에 가까운 강력한 맹수 표범을 상대로 어떻게 맞서거나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승부가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속도, 힘, 민첩성, 모든 면에서 표범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호저입니다. 표범들은 이쯤 되면 호저를 사냥하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도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호저의 몸에는 길고 날카로운 가시들이 빽빽하게 나 있습니다. 이 가시들은 표범의 몸을 깊숙이 찌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시 하나라도 심장이나 주요 혈관을 찌른다면 표범은 그대로 출혈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호저는 가시 몇 개를 잃고 유유히 자리를 떠날 뿐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호저의 가시가 몸에 박힌 동물들이 장기적인 문제를 겪는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가시가 어디에 박히느냐에 따라 사냥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그 결과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표범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이어지는 고통의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표범에게 호저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상대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5위, 워터디겁 도마뱀을 쫓아내다. 작고 날렵한 워터디겁은 둥지를 틀 장소를 고를 때 아주 신중합니다. 이 새는 한쪽에는 강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거대한 악어가 있는 아주 특이한 장소를 선택합니다. 맞습니다. 이 작은 새는 일부러 악어 옆에 둥지를 튼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거대한 악어 근처까지 와서 작고 별것 아닌 새와 싸우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어의 존재는 이 새에게 24시간 지켜주는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종의 동물은 이 전략에 전혀 겁을 먹지 않습니다. 바로 모니터 도마뱀입니다. 모니터 도마뱀은 둥지 약탈자로 유명하고 알은 물론 새끼에게도 아주 큰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워터디겁 부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도마뱀이 다가오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서 싸웁니다. 날개를 크게 펼쳐 몸집을 최대한 크게 보이게 만들고 아주 당당하고 공격적인 태도로 도마뱀을 몰아붙입니다. 이 작은 새의 기세는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솔직히 말해 이 정도면 누구라도 화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상대입니다. 결국 도마뱀은 이 집요한 방어 앞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뛰어난 위치 선정과 대담한 행동이 새끼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된 사례입니다. 4위, 물범, 상어와 맞서 살아남다. 사실 물범도 가만 보면 꽤 무서운 포식자입니다.
펭귄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기술처럼 느껴질 정도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대왕상어와의 싸움이라면 결과는 뻔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가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 앞바다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대서양 백상어 보호협회가 백상아리를 추적하고 관찰하던 중 아주 아찔한 순간을 포착합니다. 이곳에서 상어와 물범이 마주치는 장면은 보통 한 가지 결말로 끝납니다. 물범은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이 풍부해 상어에게는 아주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범은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상어가 공격해오는 순간 물범은 완벽한 회피 동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어의 주둥이를 강하게 한번 가격합니다. 이 짧은 순간이 생사를 가릅니다. 그 한 번의 반격 덕분에 물범은 재빨리 방향을 틀어 탈출에 성공합니다. 배 위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이 물범이 정말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다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같은 날 다른 물범 한 마리는 끝내 상어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이 상어는 단 한 번의 실패로 사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은 작은 판단과 반응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3위, 사자 대 악어. 사자가 물에 들어간다는 사실, 조금 의외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꽤 놀랐습니다. 이 영상은 보츠와나에서 촬영된 장면입니다. 사자 2마리가 강을 건너기 위해 물을 헤치며 들어갑니다. 그 자체로도 놀라운 장면인데 진짜 긴장감은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촬영하던 사람은 물속에서 어떤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곧 그 움직임의 정체가 악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악어 역시 물을 건너는 사자들을 이미 눈여겨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강을 건너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공격하느냐입니다. 한 마리의 사자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끼고 곧바로 방향을 틀어 되돌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그만큼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악어는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도합니다. 먹잇감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익사시키는 전형적인 사냥법입니다. 영상에서는 그 사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싸움에서는 악어가 승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2위, 가젤 사자를 따돌리다. 물웅덩이는 동물들에게 정말 위험한 장소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아무 예고도 없이 이곳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포식자들 역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근처는 늘 매복과 기습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모든 동물은 언젠가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포식자에게는 항상 먹잇감이 나타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가젤도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와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레임 안으로 거대한 사자가 전속력으로 뛰어듭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사자가 얼마나 빠른지 이 장면을 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이래서 사자가 초원의 왕이라 불리는 거겠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다릅니다. 가젤은 분명히 놀란 모습이었지만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놀라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가젤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 사자가 달려오는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몸을 날립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사자는 그 순간 180도로 방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가젤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지만 이 작은 판단 하나로 가젤은 목숨을 건집니다. 1위, 쥐, 고양이에게 서열을 가르치다. 쥐에게 쫓기는 고양이.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악몽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보고 나면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영상 속 장소는 룩셈부르크의 한 거리입니다. 한 고양이가 골목을 어슬렁거리다 뭔가 움직이는 걸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처음엔 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발견했고 이제 쫓아갈 차례라고 생각되죠. 하지만 상황은 전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자세히 보니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쥐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고양이가 쥐를 쫓고 쥐는 필사적으로 도망가는
전형적인 장면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톰과 제리 같은 그림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쥐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오히려 고양이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쫓기는 쪽이 바뀝니다. 고양이가 놀라서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체면도 구기고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쥐에게 쫓긴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겠죠? 저는 솔직히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 남깁니다. 항상 강자가 이기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약자로 보이는 존재도 순간에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